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저 요즘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정말 이 도둑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밥도둑이요? 밥도둑. 밥도둑일 수 있어. 무슨 도둑이야? 뼈도둑이요. 아. 제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렇지, 앉아있어도 하랴. 등 저렇게 등 쪽이 아파. 지금 임플란트로 빠졌어요. 임플란트가 진짜 이 문제가 있으시네. 8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즈음에 제가 한번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다리가 골절상을 입었거든요. 평생 뭐 넘어져서 뼈가 골절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골다공증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진을 해봐야지. 골밀도 검사. 이전에 어머님 골밀도 검사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8년 전에 이제 그 골밀도 검사해서 골다공 그 결과가 나왔고요. 60세. 그때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요. 네. 그죠? 자, 요 검은색 선이 현재 어머님의 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골 밀도의 상태. 그러면 요 검은색 점이 많이 내려가. 녹색에 있으면 아주 좋은 뼈 밀도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 그게 노란 선에 있으면 골 감소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게 빨간색에 있으면 골다공증인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네.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칼슘 치료가 큰 이득을 못 봤던 네,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칼슘 치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더 나빠지지만은 않은 정도 수준이신가 보다. 도와줘야 돼. 이빨이 많이 없으시네. 안쪽에 어금니 자, 쪽에. 이게 이제 뼈입니다. 이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네. 하는 곳이고 여기가 치조골이 이렇게 한몰이 좀 돼 있는 형태가 있는 주저앉았어요. 거예요. 이렇게 오. 여기 아까 임플란트 여기 이게 이제 고정체라고 하는 우리 임플란트. 뼈는 어떻게 뭐 하는 흔히 얘기하는 나사죠. 근데 그게 다 노출이 구강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타난 거고. 그쵸. 저 그 임플란트를 네. 언제쯤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임플란트 지금 주사 제제를 맞고 계시잖아요. 골다공증.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이 임플란트를 심으면 뼈가 썩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뼈가 썩는 거예요, 쉽게 괴사? 얘기하면. 괴사? 골다공증 약이라는 것 자체가 뼈의 파괴를 막아주는 거예요. 사실 뼈라는 거는 계속 안에서 공사가 돼야 돼요. 리모델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조금씩 파괴되고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임의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임플란트를 딱 심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뼈가 새살이 돋고 기존 거는 없어지고 또 새살이 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뼈가 썩는 골괴사라고 하는데 그런 약들은 끊고 주사를 맞은 지 2달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3개월 후면 아마도 여기가 다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회복도 되고 주사 안정기라고 하는데 그게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재수술해야 되는 수준이구나. 오늘의 도전자는 지금 닥친 문제들이 있어요. 골다공증은 사실 뭐 겉으로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심드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 생활을 크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벌써 8년이나 됐는데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도 호전이 없었다. 이건 좀 걱정인데요. 네, 이게 또 치아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걱정이 제일 되는 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맞아요.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정말 슬프죠. 네. 저희 신랑도 지금 나이가 44, 5밖에 안 되는데 임플란트를 4, 5개 했어요. 예, 했어요. 들어가야 돼.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 도전자분도 되게 곤란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하지만 약이 되는 무언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신 오늘의 도전자분과 인사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고약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도 무섭고 임플란트 하는 것까지도 무서워졌던 68세의 최지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너무 짜증 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8년 된 거니까 살면서 은근 이래저래 불편한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걱정이신 거예요? 첫 번째가 골절이었고요. 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넘어지면 이제 크게 다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제일 무섭고요. 한 번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네. 두 번째는 뼈가 약하니까 이 임플란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플란트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큰일이지. 요즘은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의 현재 뼈 상태는 어떤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네. 검사 진행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도전자의 경우 대퇴골의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7로 골다공증 상태입니다. 아, 마이너스야. 수축 강화되고 있는 상태로 미세골절이 오기 쉬운 상황인데요. 골다공증이 더 진행하게 되면 손목, 발목 같은 부위뿐 아니라 튼튼하고 큰 뼈들, 특히 뭐 척추나 고관절 이런 데도 골절이 올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기침만 했을 뿐인데 골절이 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선생님 진짜 있으세요? 있어요. 네. 실제로 기침하다가 골절이 됐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와. 실제 사진 한번 보시죠. 무서워요. 그 척추뼈 사이가 하얗게 눌리는 듯이 붙어 있는 듯한 모습. 네네네. 뼈가 수수깡처럼 약해져서 눌리듯이 골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털썩 주저앉은 낙상으로 어깨뼈까지 부러져서 다시 병원에 오셔서 상당 기간 치료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분이셨어요?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진짜 젊으시죠? 네. 저는 지금 한 8, 90세이신 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60대 초반에도 이런 네.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척추뼈가 무너지거나 저렇게 좁아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골다공증은 특정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척추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골 시멘트라고 하는 뼈를 채워주는 시술도 할 수 있어요. 골 시멘트라고 하는 뼈를 채워주는 시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골 시멘트 네. 넣는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등에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뼈 안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뼈가 우리 골 밀도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네. 그 부분을 시멘트로 채우는 거예요. 진짜 시멘트요? 진짜 그러니까 뼈와 비슷한. 우리 의료용 시멘트. 예. 의료. 아, 나 시멘트 집은 네. 아니 난 진짜 오셔가지고 나도 예. 미장이 하나. 김씨 여기 좀 쳐 해가지고 쳐서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볼시멘트 그 시술을 해야 될 정도면 그건 좀 더 심각한 경우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이거 진짜 근데 그래. 지금 불편한 게 진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장에. 치과 문제.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계속 그거 듣는 거. 네. 임플란트도 실패했다 그러는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임플란트 가기 어렵다.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잇몸뼈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치아가 있고 아래 뿌리 쪽에 핑크색 부위가 있어요. 저기가 잇몸이고 또 잇몸 아래 단단하게 있는 뼈, 이게 잇몸뼈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잇몸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요. 잇몸뼈가 무너지는 치주염도 발생하게 되고 또 받쳐주는 잇몸뼈 자체가 약하다 보니 심어놓은 임플란트도 쉽게 빠지기도 하고 또 새 임플란트를 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약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중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기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파골세포라고 하면 뼈를 파괴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 좋다고 인식을 하기 쉬운데요. 이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저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생성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새로운 치아와 잇몸뼈가 턱뼈에 붙어 안착을 해야 하는데 파골세포가 일을 못하게 하는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 이게 잘 안 붙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되게 무서운 말 턱 괴사란 얘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드문 경우긴 한데요. 골다공증으로 잇몸뼈나 턱뼈가 약해지게 되면 치아를 발치한 후에 새 임플란트가 잘 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빈 채로 상당 기간 지나게 되면 이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무서워.
치아를 발치한 후에 발치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잇몸뼈가 노출이 되고 턱뼈가 괴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에서 지금 검게 나온 그쪽이 괴사한 부분이죠. 무서워. 네. 그렇게 아래까지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